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에게 중요한 코어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술 작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잔병 치레에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가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깨하고 허리, 등, 목,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날개 쪽지에 통증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들이 또 신경이 모여 있는 데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통증들이 약간 다른 만성 질환처럼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뭔가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전문가분들에게 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우면서도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아픈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포유류 중에서 유인원하고 아니면 여타 다른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개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상체가 요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다리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 옆이 조금 좁죠. 옆이 좁고 그리고 앞뒤가 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고릴라나 침팬지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몸통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팔이랑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양 옆으로 조금 넓고 그리고 앞뒤로 좀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곰 같은 경우에도 뭐 호랑이나 아니면은 강아지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상체가 와이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포유류가 상체를 세우려면은 이 흉곽이 앞뒤로 넓은 게 아니라 옆으로 넓고 그리고 앞뒤로는 좀 좁아야지 직립을 하기에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연구를 한 나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때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이 앞뒤가 넓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는 코어의 압력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지탱을 하고 거기다가 팔다리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요 몸의 코어, 몸통 전체를 어떻게 보면 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 허리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요 몸 전체가 다 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 압력이 다 차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팔들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가 되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의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목은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몸을 숙이게 되니까 이렇게 허리가 꺾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슴을 편 바른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몸의 가장 중심점인 요 갈비뼈의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이 갈비뼈가 여기랑 닫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가슴을 내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슴을 닫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갈비뼈가 들려 있으면은 몸의 압력이 그냥 요렇게 앞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몸의 중간 요 갈비뼈가 시작되는 요 안에서 여기가 코어의 힘의 중심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공기가 다 들어왔었을 때 이 안에 공기가 다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한 번에 내뱉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압력이 계속 차 있으면은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요게 이제 사람의 뒷모습인데,
자세가 바르지 않고 코어가 채워지지 않아서 몸의 압력이 그러면은 완벽히 채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앞으로 내미는 형태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코어가 차 있는 사람은 이 몸통은 가만히 있고 이 어깨에 관절이 움직여서 팔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팔을 계속 앞으로 내밀게 되면은, 게다가 몸의 압력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날개뼈는 가만히 있고 팔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날개뼈까지 앞으로 같이 가버리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자, 압력이 이렇게 다 차지 못하니까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몸 상체 안에 압력이 없으니까 날개뼈랑 어깨랑 같이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날개뼈는 가만히 있고 어깨 관절만 가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어깨 관절하고 날개뼈하고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게 되신 분들은 이게 섬유화되거나 아니면은 석화,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려서 이제 관절이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날개뼈랑 어깨 관절이랑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성적인 통증이 오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은 뭐 어깨뿐만이 아니라 어깨랑 또 목이랑 얼굴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 여러 가지 아니면 우울증 여러 가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자, 그러니까 몸통 요 전체 내 어깨 날개뼈까지의 모양까지 코어의 압력이 다 차 있어야지 이 팔이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요 몸에 압력이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팔을 움직이면은 그냥 날개뼈가 같이 따라가 버려요. 게다가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코어를 저는 몸통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어를 그냥 허리나 딴 데로만 한정을 시키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어깨 쪽까지,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어깨가 넓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코어의 압력이 차지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바깥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당받은, 내가 타고난 그 골격 안에서 압력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이 넓어지거나 뭐 살쪄 보이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발레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이렇게 슬림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슴 흉곽이 들리게 되면은 몸의 압력이 차지 않고, 그리고 앞쪽이 늘어나니까 뒤에 있는 허리 쪽은 짧아지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어깨와 날개뼈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붙어버리고요. 그리고 목은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되고, 때때로 바른 자세를 하려고 억지로 가슴을 피려고 하면은 사실 가슴을 핀 게 아니라 흉곽이 들어져 버린 거라서 코어가 더 약해져서 이러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최근에 또 영상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제가 거의 뭐 평생을 연구해 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것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자, 흉곽이 앞으로 들어 올려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갈비뼈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치라고 불리는 이 공간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명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코어에 힘을 줘서,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힘을 줘서 이 명치뼈를 안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도 마찬가지고 숨을 들여 마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숨을 쉬려면은 여기 명치가 들어 올려지면서 숨을 쉬었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명치를 눌러주면서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은 요 갈비뼈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뒷부분이랑 양 옆에가 다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확장되는 걸 느끼면서 여기를 닫아주다 보니까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이 복부도 양옆으로 앞뒤 360도 방향으로 이 복부도 부풀어 오르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에 이 명치 부분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압력이 이렇게 사실은 목까지도 다 압력이 찰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에 팔이랑 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닿는 지점까지가 그냥 몸통 전체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 더 아픈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도 압력을 채우는 거를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 어깨 쪽에 압력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날개뼈랑 같이 몸통에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밀다 보면은 그쪽에 압력이 채워 있지 않고 거기에 통증이 많으신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팔뼈의 스트레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코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스트레칭 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몸통에 압력이 채워진 다음에 그 위에 팔뼈가 움직여야지 이 팔뼈의 스트레칭을 하던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스트레칭한 다음에도 다시 압력이 무너져 가지고 이 유연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의 어느 한쪽에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 연쇄적으로 모든 몸에 반응이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잘못된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지금까지 잘못된 호흡을 하거나 잘못된 코어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하는 고양이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에서 하는 그거를 흉곽을 들어 올리면서 고양이 자세를 하면 되게 쉬워요. 이걸 왜 뭐하러 하지? 이게 어렵나? 싶을 수 있는데, 흉곽을 닫으면서 고양이 자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흉곽이 들어 올려지는 거는 코어가 되게 약한 거고, 흉곽이 꼭 안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게 코어가 잡힌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호흡을 채우고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코어 근육들을 채워서 평소에 그런 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도 신경을 쓰시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 분들은 대부분 있는 그런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코어가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목도 같이 압력이 채워져서 세워질 수 있으니까 거북목도 같이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그림을 대충 그리면서 얘기를 한 거라서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